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50조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 수도권에서 40조 원이 넘는 보상금이 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상 최대 토지 보상금이 좀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집값 상승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시장 흐름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황부자와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2-3153-2600번과 013-3366-0110번 각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 박세준입니다. 요즘 이 비규제 지역에 해당이 되는 이 수도권의 지역들, 뭐 김포라든지 파주,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바로 이 김포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지만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 청라지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각기 다른 두 지역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저희가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비조정 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입니다. 시세는요, 지식산업센터는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오피스텔은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각각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김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저희가 규제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투기 과열 지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도 비껴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곳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추천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현재 이 김포 같은 경우는 비조정 지역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정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보았을 때 기존의 이 조정 지역 이 규제 정책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것들인데, 자, 그렇게 되면 이 수익형 부동산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김포시 비조정 지역이고요. 유형은 오늘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이 두 가지의 투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시세는 지식산업센터는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오피스텔은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천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6.17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바로 이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고요. 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오피스텔 등 다양한 이 수익형 부동산 종목들이 있는데, 자, 그 부동산 종목들은 바로 이 대출 규제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높은 수익률을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하셔야 하실 분들, 뭐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갭 투자보다는 이 수익형 부동산에 아무래도 비중을 좀 더 크게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 바로 종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법인세 등 많은 세금 혜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지역적으로 비조정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정책을 현재 피할 수 있겠고요. 최근 규제 정책 이후에 이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매매 금액이 많이 올랐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김포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인 아파트가 벌써 한 주 만에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올랐다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상가 같은 경우도 정말 몇 억이 오를 만큼 굉장히 빠르게 현재 이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포 비조정 지역 안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곳은 좀 한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유는 뭐 풍무동이라든지 많은 인구가 현재 상주를 하고 있는 곳들도 있지만 앞으로 유입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나 이 주거 환경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유입이 많아질 이런 지역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앞으로 유입률이 높은 지역들이 바로 이 구례지구와 고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구례지구에는 지식산업센터, 고촌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포인트가 6가지나 됩니다.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좀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이 김포가 조정지역, 규제지역에서 좀 제외가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주변의 입지 환경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입지에 대해서 먼저 이 구례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구례지구 근처는 바로 이 구례역과 양촌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례역에서 양촌역 사이에는 바로 이 중심상업시설이 현재 있고요.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 공급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인데, 자, 이곳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가 와전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산업센터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어떠한 이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만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식산업센터는 타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아무래도 이 수익률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일반인들께서 유입을 현재 하고 있고 이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변 자체에는 배우 수요 사업지 인근에는 9만 7천 명이라는 인구가 앞으로 주변에 많이 들어올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곳의 기반 시설을 좀 따져보자면 한강 신도시 최대 중심 산업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주거지 인접과 기반 시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배우 수요 같은 경우는 김포 골드밸리라든지 항공산업단지라든지 검단산업단지, 거기다 대곤면과 통진면에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 그 주변에 자체가 바로 양촌산업단지라든지 하군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주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주거 환경들이 되어 있던 곳이 아니라 이 공업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자체들이 많아서 제조업이라든지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출퇴근을 하면서 주변에 이 주거 환경이 들어서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현재 된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구례지구 완료 단계의 한강신도시 최대 중심 상권인데요. 현재 이 한강신도시 내에서도 위락시설이랑 일종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례역이라든지 양촌역의 구례지구로 많이 몰리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 많은 사업체들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전을 통해서 많은 세금이라든지 혜택들이 있어서 많이 이전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투자를 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많은 수익률 창출로 인해서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고촌입니다. 고촌역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 골드라인의 이 지하철역이 현재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9호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의 접근성 역시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 고촌 주변은 한 가지를 딱 보시면 될 것이 바로 이 고촌 복합개발 사업지입니다. 고촌 복합개발 사업지 자체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발전, 이 복합 단지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고촌 역세권 주변으로 굉장히 핫해진다라는 것이고, 이런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1인 가구 수요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분양가라든지 매매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에 비하면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겠죠. 자, 추가적으로 서울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주변의 공항철도, 기타 다양한 이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 다양한 이 도로들을 이용을 해서 서울 접근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산이라든지 파주 등 다양한 주요 업무단지로도 이 진출입이 굉장히 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김포 자체에 부동산 투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잠시 후에 호재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곳에 저희가 입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례역과 양촌역 인근을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지도는 고천역 인근을 분석을 해봤으니까 각각의 특징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주변엔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호재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지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현재 이 김포 하면 이 김포 주변에 많은 도시들도 있습니다. 이 도시들에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인구 감소가 된 지역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김포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거 환경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좀 매매 금액 등이 저렴했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됐었고 앞으로 많이 이제 오를 날만 남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현재 이 5년 전 정도를 보면 15년 12월 달에는 세대 수가 뭐 13만 세대, 거기다 인구는 34만 9천 명 정도, 약 35만 명 정도였습니다. 현재 2020년 5월 달에 보니까 5월 달에는 벌써 세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17,972세대, 인구는 44만 7천 명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김포는 구청이 없습니다. 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뭐 세심하게 관리가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50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 행정타운이죠. 바로 이 구청이라든지 구가 나눠짐과 동시에 많은 이 부동산 쪽으로도 수혜를 특히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바로 이 정부에서 공장이라든지 창고, 사무실 등을 이용을 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나라에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아무래도 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요즘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첫 번째로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금융 담보대출의 감정가의 약 80%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2금융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즘 저금리 시대니까 이 저금리로 받으면서 이 대출 금액 자체는 약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다 그렇게 되면 이 투자 비용이 상당히 적어지고 한 구자를 분양받는데 최소 비용은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뭐 기타 아파트 청약을 하실 때라든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이고요. 6.17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투자자 보유세 부담이 많이 크죠. 하지만 이 정책적으로 이 종부세 우려는 크게 없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임대 수익률이 일반 오피스텔이라든지 주택보다 월등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임대 물건 면적 등 임대 금액이 사업자를 통해서 지불을 하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이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대출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이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제한으로 인한 이 희소성이라든지 안정성 역시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지식산업센터 자체는 용도 제한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1종이라든지 2종, 3종, 주거 지역에는 거의 뭐 지어지지도 않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같은 지역에서는 많은 건물이 들어설 수 없고 희소성이 높아지고 기업 자체가 들어오면 쉽게 전출이 어렵죠. 기업 자체가 임차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5년에서 10년 정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전매 제한 역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 지식산업센터는 전매 제한이 없어서 매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이 주 용도가 업무 시설이지만 주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역시도 대출 규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출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바로 실투자금은 적고 수익률은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오피스텔도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주택에 해당은 하지만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주택에 대해서 해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다른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인데 청약을 하는 것들보다는 오피스를 갖고 있으면서 청약을 넣었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이고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익이냐면 많은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차익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역세권이라든지 업무 중심지, 상업 중심지 등 다양하게 있는데, 현재 이 역세권에 대해서 오피스텔들이 그래도 차익형을 많이 남긴다는 것을 봤을 때 될 수 있으면 투자 선정 지역으로는 이 역세권, 초역세권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호재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이 김포가 좀 날이 갈수록 가치가 상승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을 저희가 각각 만나보고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주변에 호재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현재 이 김포 자체에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분들의 투자로 인해서 현재 이 1군 건설사죠. 1군 건설사에서 지식산업센터들을 많많이 짓고 있다라는 것인데 현재 이 지식산업센터의 증가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전국 지식산업센터 승인 현황입니다. 현재 1119개의 개소가 현재 승인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지식산업센터 역시 고르실 때 투자를 하실 지역이나 이 선정을 하는 물건을 보셨을 때 역세권 350m 내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유는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는 뭐 도로 환경도 줘야 되고 뭐 화물이 들어서야 되고 이렇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께서는 지하철 역이 이 초역세권 주변이 아무래도 투자를 하셨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지식산업센터 350m 내의 역세권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 김포의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 주거생활 인프라까지도 굉장히 우수한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례지구에 대한 지식산업센터가 아무래도 앞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김포시 사업체라든지 종사자에 대해서 이 증가율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도 있겠죠. 현재 이 김포시 사업체라든지 이 종사자 수의 증가율을 이 표로 보시게 되면 바로 사업체 같은 경우는 12년도에는 뭐 2만 개 정도밖에 안 됐지만 현재 뭐 18년도에는 31,385개 정도가 됐고 현재는 뭐 35,000개 이상이 앞으로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 종사자 수 역시 현재는 뭐 16만 5천 명 정도, 앞으로는 한 17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감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지식산업센터 자체에는 바로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 기타 등등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업체 이전도 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투자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재입니다. 바로 GTX D 노선이라든지 교통 그리고 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GTX 노선은 뭐 현재 D 노선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진행 상황은 사전 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 현재 뭐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김포 주변에서 많은 현재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뭐 유력하다, 김포가 유력하다라고 현재 상황으로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든지 지하철 인천 2호선 연장 등 다양한 이 교통 호재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교통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 주변에는 고속도로가 좀 인근에 있고 화물이 아무래도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교통 고속도로에 대한 호재들도 굉장히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양 광화 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서창에서 김포까지 가는 남동공단에서 김포까지 가는 고속도로 등 굉장히 다양한 고속도로가 앞으로 교통 호재로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발 계획은 현재 대곳 ECT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56만 평, 굉장히 큰 곳에 이 대곳리에 이 주거 환경이라든지 각종 인프라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구 유입은 그만큼 많아질 뿐더러 주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늘 이 고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촌지구의 복합 개발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 주변의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복합 개발 사업이 어떤 것이냐? 바로 문화관광 전략기지, 첨단 특화시설 과 융복합된 단지를 조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취지 자체는 바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1지구와 2지구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1지구에는 문화산업이라든지 의료관광, 첨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서 이곳에 일자리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2지구는 빅데이터 회사라든지 융합 시스템, IT 시설 등 기업 유치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변 자체에 아무래도 많은 것들의 내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거지 안정화 그리고 문화관광시설 유치 등 복합 진행에 대해서 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 고촌 복합 개발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혜지 자체는 고촌역, 고촌 역세권의 초역세권 주변이 이 대체적으로 부동산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체크 포인트와 이 가격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 유입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자체가 좀 단순 증가가 아니라 사업체 수가 늘어나면서 종사자가 자연스럽게 좀 늘어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호재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차익형 부동산, 일명 갭 투자와 수익형 부동산, 월세 투자를 비교를 잘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률이 최소 10% 이상 되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뭐 많습니다. 3%라든지 5%에 대한 이 수익률의 부동산 투자들이 많은데 최소 10% 이상 되는 물건들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동일한 물건 경제성, 희소성, 특수성과 환금성이 잘 갖춰져 있는 물건인지를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간섭이 없으면서 최대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김포시를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이 두 곳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잘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봤으니까 이번엔 이 각각의 금액,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포 비조정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시세입니다.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전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만 존재합니다. 월세했을 때 임대 금액은 1천만 원에서 월 70만 원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대출은 1억 2,800만 원, 1억 3,6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겠고, 이곳은 아무래도 이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1,200만 원 정도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환급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실투자금은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고촌역 주변으로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 전세를 했을 경우에는 1억 1천에서 1억 2천만 원. 자, 이 전세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를 했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월 60만 원, 대출 금액은 9,800에서 1억 500만 원. 아무래도 월세 같은 경우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부가세 환급은 약 7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굉장히 소액입니다. 2,500에서 2,80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각 모두 이제 어떻게 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또 궁금하신 점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놨거든요. 02-3153-2600번과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0제곱미터, 시세는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인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청라지구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이곳의 개요하고 저희가 지역 분석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위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고요. 유형은 수익형 부동산, 즉 오피스텔입니다. 아무래도 이 청라국제도시는 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이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은 약 20제곱미터, 시세는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현재 굉장히 넓은 규모, 538만 평 정도가 되는 넓은 이 규모의 청라지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업무단지라든지 중심 상업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라든지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이 도심 접근성, 서울과의 접근성이 강점이다라는 것이고 서울역이라든지 홍대, 즉 서울역까지는 한 40분대면 충분히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경인고속도로라든지 제2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 도심 접근성이 가능하고요. 현재 이 청라에서 뭐 제가 은평구까지 가보다 보니까 시간적인 게 어느 정도 걸리는지 잘 예상을 못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청라에서 은평구 연신내까지 한 30분이면 충분히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생활 편의 같은 경우는 기존 커넬웨이 인프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커넬웨이에는 금융이라든지 메디컬, 학원가, 식당과 영화관, 뭐 쇼핑몰 등 다양하게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라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현재 하나금융타운 굉장히 큰 호재죠. 인구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고 있는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 이 스타필드라든지 코스트코, 시티타워 등 굉장히 많은 이 호재들이 즐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이 교통 호재죠. 7호선이라든지 9호선 연장 사업이 있어서 앞으로 이 교통에 대한, 그리고 이 서울 접근성에 대한 것들이 월등히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 분석할 때 굉장히 놀랐던 점이요. 청라국제도시 하면은 서울이랑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업무단지하고 주요 업무단지하고 거리가 굉장히 좀 가깝고 빨리 갈 수 있다는 점이 좀 놀라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의 환경, 이 입지는 좀 어떻게 조성이 돼 있을까요? 네, 현재 이 청라가 굉장히 넓은 이 규모의 땅에 현재 이 지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곳은 바로 이 청라국제도시역 주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환경 라인에 대한 오피스텔보다는 아무래도 금액적으로가 굉장히 저렴하고, 대형 브랜드 누구나 얘기하면 알만한 정도의 대형 브랜드가 들어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청라국제도시역 주변에 하나금융타운이라든지 의료복합단지, 스타필드, 친환경 복합단지까지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될 뿐더러 이 공급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 청라 자체에서 이 주변의 도시에도 굉장히 빠르게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방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서울의 접근성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자차로 현재는 갈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 7호선이라든지 9호선까지 들어서게 되면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자체에 바로 투기 과열지구에 묶여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제 자체를 좀 벗어나면서 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런 지역에 어떤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와 함께 입지를 살펴보니까 더욱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장점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발전되는 것들이 더 많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이슈와 호재 분석해 볼까요? 네, 현재 이 서구의 계획 인구 같은 경우는 한 9만 명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은 한 10만 7천 명, 벌써 이 목표를 초과를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인구 유입은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인구 유입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천 서구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인구수라든지 세대수의 변화를 좀 보자면, 현재 인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서구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청라동이 인구가 가장 많고 세대수도 가장 많고 이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변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 서구 자체 내에서도 이 청라 쪽으로 유입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생활 인프라라든지 앞으로 생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동산 수혜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로는 이 제366교라든지 이 제2순환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제366교 같은 경우는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이 고속도로고요. 일반 도로고요. 그리고 이 제2순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송도에서 청라 그리고 김포까지 되어 있지만 앞으로 파주까지 연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청라는 경인고속도로에서 서울 외곽순환도를 환승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파주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 대중교통에 대한 호재인데요. 지하철 7호선이라든지 9호선에 이 청라 연장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부평구청역에서 이 성남역이라는 곳으로 현재 이 7호선이 연장을 하고 있고, 이 성남역에서 추가적으로 청라국제도시역까지도 연장이 되게 되면 이 7호선을 타고 다이렉트로 이 강남구청까지 갈 수 있고, 앞으로 이 9호선 역시 마찬가지로 연장이 되게 되면 급행을 타고 이 강남권역까지 노년역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진출입을 하는데 40분밖에 안 걸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호재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네임밸류를 상당히 높여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호재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청라국제도시역 주변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7호선
최우선 연장 당연히 되어 있고요. 이곳의 가장 중요한 스타필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형 이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 물론 높아지고요. 추가적으로 뭐 청라 의료복합단지라든지 하나금융타운이 들어선다라는 것인데 이 하나금융타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먼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이 건물들이 지어짐으로 해서 많은 종사자들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이상이 유입이 됨과 동시에 이 주변의 부동산 쪽으로 1인 가구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주거 공간들이 이 부동산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금융타운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전산센터는 1단계로 완료가 되어 있고요. 2단계도 완료가 되어 있고 앞으로 3단계까지 이 청라국제도시역 주변으로 해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계획되어 있는 이 주변 자체의 종사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주변 자체에는 현재 주거 공간인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풍부한 배유 수요가 어떻게 있는지를 좀 알아보자면 이 표에 나와 있듯이 현재 뭐 하나금융타운이라든지 인천 서부산업단지, 한국 GM R&D 센터까지 굉장히 많은 현재 이 종사자들이 입주를 한 상태이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입주 예정인 것들은 뭐 신세계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라든지 의료복합단지 등 다양한 이 입주 예정의 종사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합계를 보면 한 73,000명 정도가 들어선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수익형 부동산 자체가 앞으로 이 수익률은 물론이지만 이 차익으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호재와 잘 비교를 해보셔서 성공적인 투자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 호재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업무 단지 외에도 더 많은 단지가 들어올 것이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체크 포인트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주변 지역 자체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이라든지 실거래가를 항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잘 쳐보시면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뭐 검색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이 실시간으로 이 실거래가를 항시 체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청라지구 내에 오피스텔 시세를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입지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거공간 주변의 오피스텔들은 벌써 1억 8, 9천, 뭐 투룸 같은 경우 2억 1,000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청라국제도시역은 앞으로 많은 개발 호재와 앞으로 지어질 것들 호재와 맞춰지는 이 계획적인 것들이 잘 맞춰진 다음에 이 인구 유입과 동시에 투자를 해보신다고 하면 이 시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아실 텐데요. 주변 주거 공간 자체에 있는 오피스텔보다 많이 저렴하긴 하지만 호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익형이라든지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랜드 평판 그리고 시공 능력 등 순위가 높은 부동산을 채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 하면은 뭐 수익률은 좀 나다가 내가 나중에 팔 때 되면 금액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 브랜드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평판 어디서 짓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따져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익형 부동산 중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지의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세, 현재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수익률은 수익률대로 보고 앞으로 내가 매도를 했을 때 내가 매매한 금액보다는 높게 형성이 잘 될 수 있는지, 즉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인지를 잘 따져보시고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청라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현재 시세 이 주변 자체 청라국제도시역 주변의 오피스텔입니다.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했을 때 시세 1억 2천만 원, 실투자 금액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월 55에서 60만 원, 대출 금액은 8,400만 원에서 9천만 원. 일반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월세를 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바로 부가세 환급 9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700에서 4,10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02-3153-2600번과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 만나볼게요.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황지연입니다. 오늘은 저 부동산 투자의 끝이라고 할 수 있죠. 일명 꼬마 빌딩이라고 불리는 그 소형 상가 건물에 대해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 꼬마 빌딩이라고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번 한 달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죠. 6.17 대책 때문인데 굳이 뭐 6.17 대책 때문에 6월 달이 시끄러웠다가 아니라 거의 모든 달이 시끄러웠습니다. 크게 뭐 8.2 대책부터 시작해서 9.13, 1.16 그리고 6.17까지 많이 시끄러웠는데 부동산 규제의 대부분이 이제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일명 갭 투자였죠. 예전에는 사놓고 오르길 기다리고 지금 바로 수익이 안 나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거는 보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에서 수익이 나야 돼요. 수익이 나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이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이제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그분들 투자 컨설팅할 때 제가 항상 먼저 여쭤보는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왜 하려 하십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후에 애들한테 돈 손 안 벌리고 은퇴 자금으로 이제 소소하게 월세 들어오는 상가 건물이나 주택 하나 소유하고 싶다. 그게 부동산 투자라는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부동산 투자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꼬마 빌딩이죠. 자,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꼬마 빌딩이란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이 꼬마 빌딩이라는 말을 이제 국어사전에 쳐보시면 내용이 없어요.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꼬마 빌딩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바닥 면적이 한 300평 미만으로요. 300평 미만으로 5층 이하, 그리고 금액대가 50억 정도 이하의 상가 건물이나 통 건물 자체를 우리 꼬마 빌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꼬마 빌딩에도 종류가 많겠죠. 종류가 많은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상가 건물이 있겠고요. 상가 건물이 있겠고 또 거기 이제 상가 주택이 있을 수 있겠죠. 상가 주택은 이제 1, 2층은 상가고 3, 4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진 이런 건물을 얘기하고요. 또 오피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 자, 사무실 건물로만 사용되는 건물이죠. 사무실 건물로만 사용되는 이런 건물도 있을 거고 다가구 주택도 있어요. 다가구 주택도 이런 꼬마 빌딩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거기에 이제 원룸이나 투룸 건물 자체도 있죠. 원룸이나 투룸 건물 자체도 있고 이제 다세대 주택에 대한 건물 자체도 이제 꼬마 빌딩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 자체를 통 건물로 얘기할 때는 거의 다 이제 꼬마 빌딩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이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에요. 자,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가구 주택은 등기가 하나입니다. 등기가 하나예요. 주인이 한 명이란 얘기죠. 여러 가구가 살고 있고 방마다 세대주가 다르긴 한데 주인은 한 명이에요. 등기가 하나인 거고 다세대 주택은 다 구분 등기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소유주가 다 다릅니다. 소유주가 다른데 이 다세대 주택을 이 꼬마 빌딩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는 거는 이 다세대 주택 전체를 하나의 등기로 만든다는 거겠죠. 우리 흔히 보면 이제 빌라도 한 8세대짜리들 많이 보잖아요. 그 8세대를 다 사는 거예요, 혼자. 다 사가지고 거기 임대로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세대 주택 자체도 꼬마 빌딩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자, 꼬마 빌딩주 대기 종잣돈부터 모아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꼬마 빌딩을 하나 살려면요. 대부분 한 10억 정도가 필요해요. 10억 정도의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10억이란 금액은 이제 서울 그 전철역 바로 인근이 아니라 그 이면도로 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 전철역 바로 옆에 초역세권 요 정도 보시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남의 꼬마 빌딩 여기를 들어가시려면 한 40에서 5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 10억, 30억, 50억 이게 말이 쉽지 이 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잣돈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소액 투자로 시작을 했어요. 소액 투자. 소액 투자로서 이 종잣돈을 만들어 갔습니다. 전에 이제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고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이랬죠. 그때는 이제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소액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소액 투자가 대부분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를 보유하신 분들을 상대로 이제 임대사업자를 그 의무 임대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계산해서 한 10년 정도 투자 기간을 가지면 1억이 5천만 원에서 1억 이 금액이 10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플랜을 짜주고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임대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고 빠른 매매, 단기 매매로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종잣돈 만드는 방법을 전에 같은 경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놔두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놔두면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그런 갭 투자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 자체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와야 돼요. 수익이 나오는 그런 부동산을 시작해서 그 소액 투자를 시작해서 2년 주기 텀을 해서 한 6년에서 8년 정도면 10억 정도의 종잣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컨설팅 해주는 게 투자 컨설팅이죠. 그래서 이제 꼬마 빌딩을 사시기 위해서는 이제 종잣돈부터 모아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 꼬마 빌딩의 입지 분석, 공법 이해는 필수. 자, 빌딩을 매입을 한다는 거는 이제 아파트를 사거나 뭐 다세대주택을 하나 사는 거하고 이제 개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이 입지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인구에 대해서 하나 나눠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인구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구는 이제 유동인구하고 상주인구는 알 수 있어요. 자, 유동인구는 말 그대로 흘러가는 인구죠. 전철역 앞이라든가 버스 정류소 앞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 데는 이제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가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로 진행되는 게 맞겠죠. 근데 상주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주변에 뭐 학교가 잘 돼 있고, 뭐 유치원도 잘 돼 있고, 뭐 그 산책 코스 잘 돼 있고 이런 데는 주거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는 지역이란 말이죠. 이런 상주 인구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이제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공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워낙 좀 광범위하고 어려운 얘기라 이게 빌딩을 매입을 하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이해는 하신다고 보고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바닥에 만약에 100평의 땅이 있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100평의 땅이 있어요. 자,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이 200%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자, 40% 땅 100평에 40%만 건물 바닥을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바닥이 40평이라는 얘기입니다. 40평이라는 얘기고 용적률이 200%라는 거는 자, 100평에 대한 200%, 총 건물을 200평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총 건물을 200평을 올릴 수 있다는 거는 바닥 면적이 40평인 건물을 5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것과 용적률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든가 뭐 건축법, 주차장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공법에 나오는 거는 거기에 나오는 법들의 기본적인 이해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꼬마 빌딩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나눠지는 게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게 나눠지죠. 자, 용도 지역을 왜 나눠야 되냐면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물
규모가 달라지고요. 규모가 달라지고 또 거기에 임차할 수 있는 업종이 달라집니다. 업종이 달라져서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꼭 알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기본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크게 한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주거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업, 상업, 그리고 농지가 있겠고요. 또 임지도 있겠죠. 자, 크게 요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주거하고 공업하고 상업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뭐 전용 공업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을 수 없어요. 그땐 중화학공업만 들어가니까. 또 일반 상업 지역, 중심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제 꼬마 빌딩으로서 불리기는 이제 금액대가 좀 커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 1, 2, 3종으로 나눠져요. 1, 2, 3종으로 나눠지고 뭐 공업지역, 상업지역도 다 나눠지는데 편하게 일종에 대해서는 이제 단독주택들이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종에 대해서는 이제 근린 상가까지 들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1층의 상가, 2, 3층 주택 요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종부터는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뭐 전용 주거 지역이냐, 뭐 준주거냐, 일반 주거냐 나눠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실 필요 없지만 크게 요 정도는 나눠서 아실 수 있어야 건물을 보고 상담을 받을 때 좀 더 빠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공법 이해까지는 필수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몸값 상승한 꼬마 빌딩 리모델링으로 수익률 업. 자, 우리가 뉴스에서 듣습니다. 30억, 뭐 100억 주고 산 빌딩이 뭐 3년 후에 200억 주고 팔았대요. 그냥 땅값이 올라간 걸까요? 그냥 건물값이 올라간 걸까요? 아니죠. 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하다못해 옥상에 방수공사를 해도 리모델링이 되고요. 그 골조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바꾸는 그 대수선이라고 그러죠. 대수선도 리모델링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차인이 임대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그걸 통해서 건물의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자, 꼬마 빌딩을 매입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하고 이미 뭐 리모델링이 돼 있는 건물들 좋죠. 보기 좋고 뭐 다 좋은데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내가 투자 수익을 실현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면 지역에서 한 30에서 40년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들. 뭐 밖에서 봤을 때도 뭐 적벽도로 지어졌고 계단 올라갈 때도 뭐 콤콤한 냄새가 나고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싸거든요. 싸요. 지방 내려가면 10억 정도면 살 수 있고요. 수도권도. 서울 시내에서도 한 20억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 3억에서 5억이면 하거든요. 요 정도 투자를 하면 이 건물 값어치가 다시 2배가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건물 자체 외관도 바뀌지만 거기에 임차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임차 소득 자체가 바뀝니다. 자, 수익형 건물인데 거기에 임대 소득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라는 건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이 뒤로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의 차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용 면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만 사용하는 면적이에요. 나만 사용하는 면적이고요. 공용 면적이라는 거는 같이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근데 공용 면적도 나눠지게 됩니다. 층별 공용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빌딩 공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체가 같이 사용하는 뭐 현관이라든가 로비, 물탱크 같은 데는 빌딩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 면적이 될 수 있고요. 자, 층별 같이 화장실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가 같은 건물은. 그럼 화장실, 복도, 탕비실 같은 경우는 층별 공용으로 나눠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계약서 쓸 때는 이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다 합쳐서 계약 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용률이 높은 그런 상가를 선택하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용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주차 공간도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실면적이 높아가는 거니까. 자, 이 뒤로 뭐 임대료 산정 방식이나 뭐 이런 것도 준비해 봤는데 오늘도 역시 뭐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자, 요번 주는 그동안 쉬었던 그 세미나를 아까 그 김포 지식센터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하니까 이 못다한 내용들도 같이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물건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흐름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뭐 시세 차익이었다면 요즘은 수익성과 보유할 능력이 돼야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자, 내가 투자하는 곳에 다양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전화, 문자 항상 열어 놓을게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자리 있다고 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황진현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